자, 활용 문제, 핵심 문제를 풀어봅시다. 미지수를 잘 세우고요, 식 잘 세우고요, 푼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는 해인가 잘 찾아주면 돼요. 결론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의 여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우와, 되게 빨리 낳았다. 아빠가 24살에 낳습니다. 와우.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의 4배와 같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자, 그러면 누구의 나이를 x로 놓을까요? 아빠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빠를 x살, x세. 그럼 아들의 나이는 아빠보다 몇 살 적어? 24살.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4배와 같다. 오케이? 자, 아우, 저기다 x-20살 놨더니 귀찮다. 자, 바꿔. 아들의 나이를 x로. 그럼 아버지의 나이는 x 플러스 24. 자, 그러면 아들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4배와 같다. 자, 바꿔 쓴 이유 알겠죠? 제곱하기가 쉬운 게 미지수 간단한 게 좋죠. 4x 플러스 96.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6은 제로. 16 곱하기 6? 안되네. 12 곱하기 8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럼 x는 12 또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살. 안되겠죠. 아들은 12살, 아버지는 36세. 아직도 나보다 어리네. 이걸 부럽다고 해야 되나? 선배 아이는 지금 6살. 6살. 요즘 아주 애교 부리고 싶어갖고 말을 좀 막 미루 말 똑바로 하자. 알겠죠요. 똑바로 하는 게 멋있는 거야.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나 봐. 동생은 말을 잘 하고 싶어도 이제 4살이라 알딱딱 이러는데 그걸 따라하니라고 오빠가. 자, 2번 N각형의 대각선 총 개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 이 공식은요 좀 하나 체크해 놓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1 때 도형 배울 때 나온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주지 않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될 정도가 필요해요. 이걸 암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자, 대각선 총개수 공식, N각형 대각선 총개수 공식 2분의 N 곱하기 N-3. 대각선의 총개수가 27개인 다각형은, 자, 그러면 대각선 N에 따라서 2분의 N, N-3개를 갖는 애가 27개를 가지려면 N이 얼마니? 그냥 바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은.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면 갖다 쓰면 돼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푸는 방식은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는 0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6, 9, 54 큰 수의 마이너스. 자, 그러면 N 플러스 6, N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되면 N은 마이너스 6 또는 9가 되는데 당연히 버려야겠지? 다각형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N은 3보다 커야 됩니다. 즉 대각선이 있는 다각형은 사각형부터입니다. N 값이 4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9.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다. 세 정수. 어떻게 놓는다 그래요? 연속하는 세 정수? x-1, x 플러스 1입니다. x-1, x 플러스 1로 놓고 가장 큰 수, 얘입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이렇게 식을 세우래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그럼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1, 1.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제로. 자, 그러면 x는 0 또는 4. 그럼 x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수가 마이너스 1, 0, 1이겠죠. x가 4면요 3, 4, 5가 되겠죠. 둘 다 되는 겁니다. 정수잖아요, 얘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그랬을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3, 4, 5만 되겠지만 지금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두 세트가 모두 가능합니다. 4번 두 변 길이의 비율이 10대 3 넓이가 120인 직사각형에서 긴 변 길이를 직접 얼마인지 구해라. 자, 직사각형이 있대요. 가로의 길이가 있고요. 세로의 길이가 있어요.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 이건데. 응? 가로 대 세로의 길이는 10대 3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지금 x라고 놨잖아요. 그렇죠? x 대 세로는 10대 3. 자, 그러면 10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3x. 따라서 세로의 길이는 10분의 3x. 되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 그럼 가로의 길이가 x면 세로의 길이는 10분의 3x.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양변에 10 곱하고요. 3으로 나누고요. x제곱은 400.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자, x제곱이 400이니까 x는 얼마? 20. 풀만 20인데 당연히 양수니까 20. 긴변 길이 답 나온 겁니다. 여기가 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가져갈게요. 요렇게 비율이 나왔을 때. 비율이 나온 두 수를 세팅하는 방법은요. 지금처럼 하나를 미지수 x로 놓고 다른 하나를 비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0대 3이면 가로의 길이를 10x라고 이렇게 놔버리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가 10x면 세로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3x 이렇게 되겠지. 10대 3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 해가지고 10x, 3x. 그럼 넓이가 얼마인 거야? 30x 제곱이 되는 거지. 그게 120이에요. 자, 그러면 x 제곱은 4가 돼서 x가 2군요. 그러면 2를 대입해서 여기가 20, 여기가 6 이렇게 찾는 방식 또한 있음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비율이 나오면 특히나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비율이 2대 3 이거 풀어봤거든. 두 근의 비율이 2대 3 그러면 한 근을 2알파 다른 한 근 3알파 이렇게 비율이 나오면 문자 하나로 그 문자 앞에 비율의 값을 곱해주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미지수를 다룰 수가 있어. 비율이 나올 때. 5번 중요 표시하시고요. 문제는 참 쉬워요. 근데 중요 표시 해놔야 돼요. 자, 한 변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xm로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대요. 조심해야 되는 건 도로의 넓이가 36이래요. 도로의 넓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땅이 도로죠. 이 그림을 변형을 할 겁니다. 자, 똑같이 가로 세로가 10m인 정사각형이었는데 도로가 요 가로로 나 있는 도로를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똑같이 xm만큼. 자, 그러면 여기 가로의 빗금친 부분하고 지금 가로의 빗금친 부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죠. 그 다음 세로로 나 있는 이 부분도 한쪽으로 몰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몰아요. 자, 그러면 요 세로 방향에 난 땅의 넓이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를 볼 거냐면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일단 지금의 문제를 그대로 볼게요. 이 파란색 전체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36이라고 되어 있죠. 도로의 넓이. 그럼 도로의 넓이를 봅니다. 도로의 넓이. 그 도로의 넓이 식을 보는 거예요. 자, 도로의 넓이는요.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10m 더하기 세로 방향으로 10m인데 여기에 두 군데에 공통으로 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두 번 더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도로의 넓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세로 x 가로 10m 세로 x 가로 x 세로 10m 가로 x 세로 x만큼 되죠. 그럼 도로의 넓이식 최종 완성한 거 뭐 됩니까? 자, 요거 얼마예요? 10x. 요거 얼마예요? 10x. 요거 얼마예요? x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로의 넓이의 식은
20x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풀어봅니다. 문제를 그대로. 자, 그러면 이 도로의 넓이가 얼마랍니까? 36. 그럼 도로의 넓이를 식으로 세웠으니까 이 도로의 넓이는 36 이렇게 만들면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좌변으로 x 넘어가고 20x 넘어가고, 자, 그러면 곱해서 36 더해서 20 누구 있습니까? 어디 틀렸니?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4, 9, 32 2 18 있군요. 자, 2 곱하기 18. 이렇게 순간 안 보였어요. 자, 그러면 x-2, x-18로 인수되니까 따라서 x는 2 또는 18이 나왔습니다. 하나 버려야죠. 누구 버려야 될까요? 18을 버려야 돼요. 왜? 도로의 폭은 얼마를 넘을 수 없어? 10m를 넘을 수 없어요. 0보다는 커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x의 범위예요. 그래서 도로의 폭은 2m입니다를 이렇게 찾은 겁니다. 이해됐어? 그림 이해돼? 네,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검은색 부분의 넓이. 검은색 부분의 넓이. 즉 도로가 아닌 땅의 넓이식을 더 잘 써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문제가 원하는 그냥 직접적인 풀이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걸 이렇게 변형을 한 이유는 지금의 이 넓이는 그냥 이걸로 구해도 되죠. 그렇지? 도로의 넓이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요것 때문에 더 중요 표시를 한 겁니다. 도로 이외의 넓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저기를. 도로 이외의 넓이. 건물의 넓이. 도로 이외의 넓이. 도로 이외의 넓이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이외의 넓이는 전체 땅에서, 전체 넓이에서 도로의 넓이를 뺀 거죠. 자, 그러면 세로 길이 얼마 됐어요? 10-x 됐고요. 가로 길이도 10-x 됐지요. 그럼 걔가 얼마인 거야? 10-x 제곱이 되는 거지요. 그 넓이는 전체 넓이인 10의 제곱에서 얼마를 뺀 거랑 같다? 도로 넓이 36을 뺀 거랑 같다. 자, 그러면 10-x의 제곱 얼마입니까 이거? 100 빼기 36 하면 64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입니다. 바로 10-x는 풀마 루트 64.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x 넘어가면 10 풀마 8. 그래서 18 또는 2가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x는 10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되니까 2m예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도로를 변형하면 도로 이외의 넓이의 식을 구하기가 편한데 얘를 구해서 식을 만드는 게 더 편하다는 뜻이에요. 변형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하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가로가 x고요. 이렇게 높이가 10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있대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x죠. 평행사변형의 넓이 역시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럼 만약에 길이 이렇게 난 게 아니라 똑같은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10m짜리에 길이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여기가 x미터, 여기도 x미터, 여기 x미터. 넓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야 다. 평행사변형 길이 나도 얘랑 같으니까 요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식을 정해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길이 나도 직사각형 넓이랑 같은 게 나올 거다. 자, 마지막인가요? 자, 지면에서 30을 하야 쏘아 올린 아까 했던 그거야, 그치? 물체를 쏘아 올렸어. 수학에서는 위로 올리면 다 떨어지는 수직 운동이라고 해석하고요. 포물선 운동이라고도 우리는 접근합시다. 포물선 운동 어떻게 한다? 포물선 운동은 어떻게 움직이게? 공던지기 해봤죠? 공던지기. 자, 포물선 운동이라고 제목을 잡시다. 포물선 운동.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보는 포물선 운동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땅에서 던집니다. 땅에서 던지기.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 물체를 던지면 걔가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건
자,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닿는다. 무슨 단서? 높이가 0입니다의 단서. 높이가 0입니다. 자, 다음 요 자리 최고점에 대한 단서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최고점 어딘가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특정 높이에서 던집니다. 처음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 10m짜리 건물 옥상에서 던지네. 나 이런 거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10m 건물 위에서 던져요. 자, 어쨌든 땅에 떨어진다. 높이가 0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물체가 높이가 얼마다? 높이가 특정. 높이가 얼마일 때에 높이가 뭐 pm일 때의 시간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그때의 시간. 자, 여기가 t1 정도. 자, 여기가 t2 정도가 된다. 시간이 하나만 나오지 않는 이상 처음 올라가면서 높이가 나올 때가 있고 최고점을 지나서 높이가 나올 때가 있다. 두 군데의 위치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많다. 두 개 중에 구별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둘의 시간차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러한 식의 구조, 높이에 관한 문제인 걸 해석했으면 절대 나는 식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높이 관계식은 주는 걸 그냥 쓰면 됩니다. 항상 줍니다. 식을 세우는 건 아마 과학 시간에는 식을 세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는 식 세우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거 그냥 풉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를 뭐라고 해석할까요? 높이를 h라고 주로 많이 나오는데 y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요 t초, 시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x의 의미구나. 대입하면 얼마, 그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쓱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속 30m로 쏘았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글귀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글귀야. 그냥 얘를 가지고 얘가 곧 높이 관계식이구나. 물체가 40m가 된다. 그때의 시간은 몇 초 후니? t에다 대입한 그 높이 30t-5t 제곱의 높이가 40이 되는 t 값이 얼마니? 됐습니까? 2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높이가 얼마? 0이 되는 것은 몇 초 후의 일이니? 자, 그러면 높이 30t-5t 제곱은 높이 얼마? 0. 이렇게 풀면 1번과 2번 식이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두 개의 식 모두 이해됐어? 자, 그럼 풀자. 20번 형식 0 이퀄 5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40 5로 나누고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 따라서 t는 2 또는 4 쏘아올린지 2초 후 또는 4초 후. 둘 다 답이죠?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자, 그러면 5t로 묶어서 t-6 따라서 t는 0 또는 6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6초 후 되겠죠? 시간에 대한 거 음수 당연히 안 되겠지. 시간은 0 이상 0 초과인 시간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확인 체크 및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를 풀어봅시다.